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시장이 좀 어수선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월스트리트가 들썩였습니다. 4월 9일에 관세를 90일 유예한다고 해서 주식이 반짝 올랐다가 중국 관련 관세가 145%로 뛴다는 소식에 다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테크 주식, 특히 아이온큐 같은 고성장주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이온큐는 이번 주 시장 반등에서 꽤 선방했어요. 4월 10일 야후 파이낸스 보도에 따르면 수요일에 아이온큐 주가가 힘을 받았다고 합니다. 관세 이슈로 테크 섹터가 흔들릴 때도 퀀텀 컴퓨팅의 미래 전망 덕에 투자자들 관심을 유지한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26.09달러 4월 13일 기준인데 50일 이동평균이 31.42달러라 단기적으로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요즘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 때문에 난리인데요. 미국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서 현재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상호관세가 적용되면 글로벌 공급망에 부담을 주고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미국 내에서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 기업들, 그리고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기술주, 소비재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애플, 테슬라 같은 기업이죠. 애플은 생산 라인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있고 테슬라는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잖아요. 여기에 관세까지 붙으면 이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관세가 붙으면 제품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소비자 지갑은 더 꽉 닫히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자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몇몇 투자 전문가는 이게 단지 무역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더 큰 정책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즉, 경제 논리보다 대선 전략에 가까운 행보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이나 지속 가능성도 불확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미국 주식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글로벌 기업이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흔들릴 가능성이 커요.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업들의 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은 단순히 외교 문제가 아니라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입니다. 향후 대선 국면에서 이 정책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피터 채프먼이 지난 주말 블룸버그 테크놀로지에 출연해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되는 시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올 것이라고 말해서 또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어 그는 사람들에게 양자 컴퓨터가 언제 실용화될 것인지 설명하는데 시간을 소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5년 전 샘 올트먼이 인공지능 AI에 대해 세상에 확신을 심어주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보다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이온큐와 양자 컴퓨터 주식에 투자하는 저희 같은 투자자들이 말로는 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다 예상과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을 대놓고 이야기해주니 속이 시원하네요. 아이온큐는 4월 14일 세계 양자의 날을 기념하여 일본과 한국에서 국제 행사를 개최하고 뉴욕 증권거래소 NYSE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매년 4월 14일은 세계 양자의 날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양자 과학을 기념하고 사람들에게 그 중요성을 알리는 날입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 기념일은 연구자, 교육자, 그리고 업계 혁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자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조명하는데요. 4월 14일 아이온큐의 CEO인 니콜로 데마시가 뉴욕시의 NYSE에서 폐장배를 울릴 예정이고 이 행사에서는 아이온큐 애플리케이션 과학자, 회사 고객, 파트너 및 협력업체를 한자리에 모아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양자 기술의 가속화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아이온큐 회장 피터 채프먼은 일본에서 대표단을 이끌고 이번 주 후반에는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두 차례의 방문은 아이온큐의 아시아 지역 내 입지 확대를 강조하고 양자 컴퓨팅의 세계적인 발전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이온큐의 사장 겸 CEO인 니콜로 데 마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는 예약 가이던스 범위의 최고치를 넘어섰고 스위스에서 아이온큐 포르테 엔터프라이즈를 출시하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글로벌 입지를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가능성의 경계를 넓히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양자 애플리케이션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말고도 양자 컴퓨팅 이야기 중에서도 정말 흥미롭고 의미 있는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컨티뉴엄이 양자 컴퓨터로 수학계의 난제 중 하나인 매듭 이론을 실제로 계산해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는 주로 빠른가? 성능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걸 보여주는 테스트만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진짜 문제, 그것도 복잡한 수학 문제를 직접 풀어냈다는데 의미가 큽니다. 컨티뉴엄이 사용한 양자 컴퓨터는 HE-라는 모델인데요. 여기서 존스 다항식이라는 걸 계산했습니다. 이건 매듭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설명해주는 공식 같은 거예요. 물리학, 생물학, 심지어 DNA 구조 분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수식입니다. 그런데 이걸 고전 컴퓨터로 풀려면 계산량이 엄청나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못 푼다고 봐야 해요. 왜냐하면 교차점이 많아지면 경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P-하드라고 분류하는데 쉽게 말해 진짜 어려운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컨티뉴엄은 이 존스 다항식을 양자 알고리즘으로 실제 하드웨어에 구현해서 교차점이 무려 600개가 넘는 복잡한 매듭도 계산에 성공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더 신기한 건 이 계산을 할 때 단 16개의 큐비트와 340개의 양자 게이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에러 완화 기법까지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피보나치 기반 상태 제한, 켤레 트릭, 비피보나치 오류 검출 같은 복잡한 기술들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전 컴퓨터와 비교해 봤더니 2400에서 3000개 이상의 교차점을 가진 매듭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시간도, 메모리도, 에너지 효율도 더 좋았다는 거예요. 고전 알고리즘은 복잡도가 높아지면 메모리 폭발해서 아예 멈춰버리는 반면 양자 알고리즘은 꽤 안정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결국 이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양자 컴퓨터가 빠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 필요한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양자 컴퓨팅이 먼 미래 얘기만은 아니라는 걸 컨티뉴엄이 제대로 증명해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험들이 더 많아지면 양자 컴퓨터가 수학은 물론 물리, 생물, 인공지능 분야까지 다 바꿔놓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오늘도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